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10여 개 대학이 구조개혁 바람에 퇴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단계 역량평가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공영 자전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자치단체도 고장이 잦은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남이 항공인력 양성에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비행 제한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학과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고3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수사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와 학부모 B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학교 윗선의 개입 여부, 학생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황석영 소설가와 이창동 영화감독,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각계 저명인사 20여 명이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3주년을 앞두고 전당을 방문해 전당의 위상을 확보할 방법과 전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했지만 보건 문제로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을 둘러보고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지역은 폭염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낮 기온이 1, 2도가량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5에서 50mm, 내일도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여전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꿉꿉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이 34도, 영암은 35도, 강진은 36도를 보이겠고 곡성과 구례가 36도, 광양도 36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공영자전거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고장도 잦아서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기 시작한 공영자전거 대여 사업. 남해안에 손꼽히는 관광지인 여수와 순천의 공영자전거 이용객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금은 하루 평균 대여 건수만 200여 건에 이를 만큼 인기입니다. 주차장에 이제 저희 차는 주차를 하고 이제 여수 공영자전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여를 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높아진 인기만큼 고장 건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무인대여소에는 체인이나 안장 등 부품이 고장난 자전거가 10대 중 2세대 꼴에 이릅니다. 공영자전거 수리센터는 밀려드는 고장난 자전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평균 하여튼 20대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빌리고 연습한다는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조심해서 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500여 건, 하루 평균 4건의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2,4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오는 9월 말 개정된 국토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되면 안전모 구매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위생과 관련 규정 미흡 등의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타고 다니면서 안전모를
잘 사용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영자전거 대여 사업. 아까운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전거 이용자와 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브로커 50살 조모 씨에게서 공무원 승진과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의 청탁을 받고 1,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대석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청장이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게 아닌가 보고 서 청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이 항공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간척지가 많은 데다 비행 제한 구역도 적어 대학과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천 둔치에 만들어진 활주로입니다. 길이 800m, 폭 25m로 경북 구미에 소재한 경운대에서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경비행기 이착륙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 2학기부터는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영암에서 비행 실습과 이론 교육을 받고 이를 위한 기숙사와 강의동도 들어섭니다. 경비행기 5대가 교육용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3, 4학년생들이 영암읍 소재입권에서 이론 교육과 기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당대는 늘어나는 항공인력 수요에 대응해 자체 비행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관제시설까지 갖춘 비행장을 포함한 항공 특성화 캠퍼스를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전라남도와 영광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행 활주로 건설을 비롯한 항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공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 전문 인력 양성에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영암 미암 간척지에도 민간 기업이 비행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처럼 항공인력 교육 적지로 꼽히는 이유는 활주로로 쓸 수 있는 간척지가 많고 비행 제한 구역도 적다는 겁니다. 국제적 시설을 갖춘 무안공항을 주 야간 비행 실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6개 대학 비행 교육원과 여러 클럽들이 무안공항에 머물고 이와 관련한 상주 인력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항공인력 수요에 대한 민, 관, 학 차원의 중장기 발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외부 용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업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용역을 일시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저심도 경전철 건설 방식을 반대해온 사람 중심 미대교통 시민 모임의 용역 중단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행정 절차도 전면 중지됐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시민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며 용역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은 공사공단 4곳과 출자 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광주도시공사와 테크노파크, 관광컨벤션뷰로 등 5곳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영어방송 등 2곳은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관광컨벤션뷰로와 도시공사,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이 새로운 기관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 기관들도 수장이 어느 정도 교체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광주와 전남에서 민심 잡기 경쟁을 펼쳤습니다. 어제는 민주평화당을 이끌 당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레이스의 판세를 전망해보고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있었던 민주당 시도당 개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강주에서 열렸던 이제 민주당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인데 먼저 강주 지역위원장에는 송갑석 국회의원 그리고 네. 전남에는 서삼석 국회의원장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그날 이제 당대표 3분과 최고위원 6분들의 그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네. 8분이군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유일의 후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이제 중앙이 지역 호남을 전략적으로 칼질하는 대상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네.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온팀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강주에서는 전략공천은 없다. 아마 그동안 이제 강주가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말한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는 이제 8월 25일 서울 잠실 최저경기장에서 전국 대의원 1만 3천 명이 현장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리당원은 이제 약 97만 정도 되는데 1대 97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비율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의원 1만 3천 명도 한 표고 권리당원 97만 명도 한 표이기 때문에 1대 약 70명 정도? 1대 80 정도. 80 정도의 예, 예. 표의 등가성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인 득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뭐 전국적인 판세를 보면 이해찬 후보가 압승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유일의 후보고 전체 그 권리당원의 대의원들이 강주, 전남, 전북과 수도권을 합치면 약 45%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송영길 후보에게 힘이 실어질지도 좀 지켜봐야지만 이해찬 후보가 현재로 간다면 압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그 당청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들어오려는 새로운 권력과의 충돌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번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범친문 후보들만 3명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친문과 비문 간의 그 네. 구도 싸움이 있었는데 예. 이번엔 세 후보 다 범친문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그렇게 삐끗거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5일에 새로 선출될 당 지도부는 뭐 2년 뒤에 총선 관리부터 해서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 해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새로 신임된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2년 뒤 총선의 공천권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2년 뒤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까지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아무래도 내임덕을 맞이해서 당의 역할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이해찬 후보가 좀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좀 강성이잖아요. 네네. 집권 후반기에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카리스마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송영길 후보의 젊은 피 세대 교체가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후보가 이제 압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예상했던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유성혁과 정동영 싸움이었는데 유성혁 의원이 를 박지원 의원이 좀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동영이냐 박지원이냐 이 두 싸움으로 많이 봤었는데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당선 수락문에서도 네. 나타났는데 민주평화당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까요? 뭐 창당 4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맞이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참패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이걸 보면 그 정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현재 민평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이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뭐 정의당처럼 정책 정당으로서 신뢰를 역할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지 이 두 가지인데 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다시 민주당과 합당 문제가 불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요즘 날씨만큼이나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주의 한낮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남겨졌을지 댓글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알려진 1994년의 최고 기온은 38.5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4년의 최고 기온과 같은 기록이 나왔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아, 어쩐지 뜨겁더라. 걷다가 익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 살면서 이렇게 더운 거 처음이요. 광주야, 왜 그래. 하나같이 더운 날씨에 죽을 뻔했다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또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제발 비가 내려서 더위를 식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컸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에 대한 뉴스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교육청에 신고를 접수하는 일이 있었죠. 내 학교, 내 지인의 학교 얘기다 보니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 화난다. 심각해, 진짜로. 너희 학교? 막장이네, 막장. 하나같이 충격적인 소식에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동료 교사였으면 싸운 정 상관없이 이미 고발했다. 교사 자격 없다. 뭘 보고 배우겠냐?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는 물론 이를 방관한 동료 교사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에도 놀란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불났대. 우리 모교가 불타다니. 동네 순찰 좀 돌자.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보니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방학 중이라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란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근처 담장 넘어갑니다. 김재호의 투런포. 끌어당긴 타고 1, 2간 빠져나갑니다. 바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2루에 갑니다. 2루 송구가 높게 들어갔습니다. 이명기 타구입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2루에 있던 버나지라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명기의 적시타. 선수의 복귀의 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체크스윙 왼쪽 안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2루와 1루입니다.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우중간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주환의 동점적 시타. 3구를 툭 갖다 맞췄습니다. 2루수 뒤로 킬 넘습니다. 2루 주자 3루 맞고 정진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걷어 올렸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최원준 역전 투런포.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 이번에도 큽니다. 이명기가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홈런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명기도 시즌 타구. 번트를 냈습니다. 투수 앞으로 굴러가는데요.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선근의 득점. 점차 투아웃 걷어 올린 타구입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내야수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열로프가 잡아내면서 오늘 광주보다 더운 경북 지역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심각한데요.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닭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비결은 바로 찬물 공급입니다. 닭이 좋아하는 15도의 물을 만들어 탱크에 저장한 다음 배관을 통해 닭에게 먹이고 뿌려주고 있습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입으로만 체온을 조절해야 하는데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연구팀이 찬물 공급 장치를 개발해 4주 동안 먹였더니 폐사율이 84%나 감소했습니다. 먹이 활동도 활발해져 체중도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냉수가 들어갔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온도 조절 방법입니다. 인삼은 폭염 아래 방치하면 말라 죽지만 차광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온도를 낮추고 또 관수 시설을 설치해 토양에 물을 공급하면 염류 농도가 낮아져 피해가 줄어듭니다. 저희가 관수 시설하는 곳은 5% 이내 피해가 있고요. 하지 않은 곳은 30% 정도 피해가 있는데 토양 수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 폭염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농가 보급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여름 피서지로 강원도 계획하고 계신 분, 이 리포트 잘 보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중과 지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원주 MBC 황부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더니 포르쉐 차량이 뒤를 따라붙습니다. 좌우 차로를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하며 갓길 추월도 시도합니다. 암행 순찰에 적발된 30대 2명은 평균 시속 140km로 주행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암행 단속 현장. 순찰용 경광등을 켜지 않으면 일반 차량과 다를 바가 없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자 추적에 나서는 암행 순찰차가 됩니다. 진로를 이용하시면서 방향 지시등 왜 작동 안 하시나요?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제일 많은 게 이제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갓길 운전, 과속 이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3대였던 암행 순찰 차량을 6대로 늘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90건이 단속됐습니다. 평소보다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암행 순찰차를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드론을 통한 공중 단속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강원도의 길목인 용인과 이천 지역 등에서 지정차로 위반 행위 58건이 적발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갓길 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과 지상 합동 단속은 이달 초까지는 피서 차량들을 대상으로 중순부터는 대형 차량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바다와 계곡, 수영장 등 물놀이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눈병으로 불리는 유행성 결막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보험심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전국 460만 명의 환자 가운데 8월에 73만여 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10살 미만 어린이가 21%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40대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물놀이 뒤에 눈이 붉어지고 가려울 경우 결막염을 의심해야 하며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무리를 빚은 초등학교 교장이 교감으로 강등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주차장에 교장-교감 전용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과도한 질책과 인격 모독 발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서 교감 강등과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교장 교감 연수에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재료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성 카드 포인트와 상품권을 받은 광주 전남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 8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적립한 11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하고 100만 원 이하 뇌물 등을 받은 44명은 견책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적립한 17명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50만 원 이하를 받은 17명은 주의 경고 조치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은 폭염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낮 기온이 1, 2도가량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5에서 50mm, 내일도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계속해서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꿉꿉한 날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이 34도, 영암은 35도, 강진은 36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광양이 모두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